안녕하세요. 엔잡 디자이너 조한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 채널에 김미경 작가님이 출연하신 걸 보셨나요? 전 진짜 1부, 2부 다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김미경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T적 사고, 개발자적 사고가 꿈의 크기와 비례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오늘은 과연 왜 IT적 사고, 개발자적 사고, 컴퓨팅적 사고가 꿈의 크기에 비례하는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과 관련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친절한 조한씨가 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려 컴퓨터를 전공한 공대생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렇게 생겼나요? 혹시? 오늘 이 주제는 꼭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을 김미경 작가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또 꼭꼭 씹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건 바로 컴퓨팅적 사고. 자, 컴퓨팅적 사고는 무엇이냐? 컴퓨팅적 사고는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컴퓨터가 하듯이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하길래? 모르시겠죠? 자, 컴퓨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먼저 문제가 하나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분해를 해요. 작게 쪼개진 문제들을 다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묶어서 패턴화하고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화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쌓아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묵탕을 끓여볼게요. 저는 한 번도 어묵탕을 끓여보지 못한 컴퓨터입니다. 제 앞에 어묵과 무와 냄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걸 보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어묵탕을 끓이라고 했어. 어묵탕은 무엇인가? 단위로 묶어서 쪼개요. 조리법대로, 재료는 재료대로, 준비해야 되는 도구는 도구대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그럼 그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그거는 패턴화예요. 네, 패턴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도 어묵도 둘 다 썰어야 돼. 그럼 썬다라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썬다. 그래서 무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써는 거예요. 어묵이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썰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화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시간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자, 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아까 패턴 뭐 잡았어요? 썬다. 무를 썰어요. 네. 그 다음에 무를 썬 다음에는 어묵을 집어넣어 라고 명령해요. 어묵이 들어왔죠. 그럼 우리 아까 어묵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패턴화했어요? 썬다. 썬다. 그럼 또 썰어요. 그러면 어묵하고 무가 썰려 있니? 하고 물어보고 썰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냄비에 넣어.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럼 냄비에 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 그리고 끓여. 그러면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묵탕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순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 컴퓨팅적 사고가 왜 우리의 꿈의 크기와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과 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은 컴퓨팅적 사고의 부산물인, 결과물인 알고리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반드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어묵탕을 만들다가 갑자기 손을 놓는 컴퓨터는 없어요. 무조건 어묵탕이 될 때까지 갑니다. 반드시 목표를 관철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완전히 관찰한다. 무조건 된다. 되게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알고리즘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데까지 가기만 하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거기까지 가기 위한 징검도를 놓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검도를 밟아가면 무조건 어묵탕까지 가요. 누가 가더라도. 그렇겠죠? 동시에 이렇게 알고리즘 사고를 하면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알고리즘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제 해결을 다 해놨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조건만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효율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두 번째,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언택트 사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그냥 언택트가 됐어. 이런 어떤 예상 외의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에 있어요. 그럼 우린 코로나19를 한번 겪으면서 그 케이스를 하나 더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로나가 한 번 더 일어났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반복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난 그때 돈을 벌고 있다, 못 벌고 있다. 벌고 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엄청나게 다른 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판으로 움직였을 때 빨리 그 판으로 넘어가시면 그럼 거기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진짜 이 예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던 시대에 컴퓨터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기업들은 모두 홈페이지를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학과생들은 열심히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그 결과 저희는 돈을 벌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있죠. 돈이 움직이는 그 트렌드에 살짝 이렇게 딱 발만 올려놓고 있어도 그래도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흐름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벌겠죠. 뭘 어떻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트렌드를 잘 읽으셔서 올라가실 수 있는 건 반드시 IT적 사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트렌드가 읽혀요. 그래서 김미경 작가님이 이 IT적 사고를 하는 것이 곧 전체 꿈의 크기와 비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아이들 꿈 순위 보셨어요? 그 순위 보면 1위가 운동선수고 3위인가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막 이래요. 나는 운동선수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리고 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와 나라고 있는 것은 마치 강을 중간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과 같은 거예요. 견우와 직녀처럼. 그러면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디딤돌을 놔야죠. 그 디딤돌이 무엇이냐? 어디에 놓느냐? 몇 개를 놓느냐? 이게 전략이거든요. 이게 전략이고 이 전략을 어떻게 선택해 나가고 어떻게 꾸려가느냐 이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컴퓨팅적 사고예요.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에 이르는 로드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에 이르는 로드맵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죠. 왜? 컴퓨터는 한 번 입력값이 들어왔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가요. 쭉 가요. 가면 어떻게 된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김미경 작가님께서 제가 굉장히 해안이 밝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서 그런 컴퓨팅적 사고를 얻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하고 애를 쓰시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김미경 작가님 그렇게 하신다고 영상에서 밝히셨거든요. 그 굉장한 노력이라고 저는 진짜 감히 김미경 작가님 저를 모르시지만 감히 존경을 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 자체를 배우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IT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플래시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 개발자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었고요. 플래시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매우 다이내믹이기 때문에 매우 잘 만들어진 훌륭한 홈페이지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몇 년의 이제 호황기를 거치고 지금은 완전히 플래시가 없어졌어요. 브라우저에서도 플래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기술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있었다가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 중점을 두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코딩을 넣은 것도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컴퓨팅적 사고를 내재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컴퓨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가면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기까지 로드맵을 짤 줄 알고요. 그걸 실행해 나갈 줄 알아요. 이게 만약에 재테크에 했다? 그럼 재테크는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 자신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공과 꿈의 크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미경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저 오늘 완전 열의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다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소 어려우실 수 있고,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후속 영상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미경 작가님이 출연하셨던 심사임당님 채널 그 영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URL을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시를 포함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추가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엔잡 디자이너 조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